자동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3,539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최고 출력 230마력의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됩니다. 특히 모터 파워가 44.2kW로 꽤 강한 편이라 전기 모드의 가용 레인지가 꽤 넓습니다. 참고로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모터 파워 38kW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인지 산타페는 차가 꽤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연비는 리터당 16km는 거뜬히 나와주더라고요. 거기다 배기량은 1600cc 밖에 안 돼서 자동차세도 29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변속기는 6단 자동이라 8단 자동 변속기에 비하면 살짝 아쉽지만 실주행 시엔 그다지 부족함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스티어링 구동 방식은 RMDPS로 조향감 좋은 편이고요. 변속기는 여러분이 다 극혐해야 하는 버튼식 변속기이지만 좀 타다 보면 금방 적응할 겁니다. 생각보다 탈만하거든요. 지능형 안전 기능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 어지간한 거 다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신호 정차 시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앞차 출발하면 바로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니 뒷차에게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어두운 시골길 하이빔 켜고 갈 때 전방에 차가 나타나면 알아서 하이빔 꺼주고요. 기본 등급인데도 사각지대 경고장치를 기본으로 넣어주네요. 후방 출차 시 후측방에서 차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브레이크 밟아서 사고도 막아주고요. 뒷좌석 아이들 내리려 할 때 후측방에서 차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문을 잠궈버리는 기능까지 같이 적용됩니다. 차가 큰 만큼 주차 센서는 전방 후방 전부 적용되어 있고요.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라 야간 운전 시 밝아서 좋습니다. 휠은 17인치로 산타페에게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지만 하이브리드는 휠 커서 좋을 게 없습니다. 17인치면 충분해요. 앞유리엔 이중 접합 차압유리 적용되고요. 가죽 스티어링은 열선 기능까지 지원하여 겨울에 얼음 같은 스티어링 잡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트 가죽은 인조 가죽이며 전 좌석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 앞좌석은 통풍 시트까지 기본 적용입니다.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는 아니지만 허리 지지대는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뒷좌석은 6대4 폴딩과 앞뒤 슬라이딩, 뒤로 눕는 리클라이닝까지 지원합니다. 에어컨은 좌우 온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풀 오토 에어컨이긴 한데 요즘 신차들에 다 들어가 있는 에어컨 말리는 기능 바로 애프터 블로우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이패스는 룸미러에 내장되어 있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를 지원하여 신호 정차 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을 자주 안 돌리니 히터가 늦게 나오기 마련인데 그에 대비하여 PTC 히터를 내장했기 때문에 엔진이 돌지 않아도 따뜻한 바람은 나옵니다. 그리고 레인 센서로 와이퍼 속도를 알아서 조절하기는 하는데 이 레인 센서가 워낙 멍청해서 저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것 좀 어떻게 좀 고쳐주면 안 될까요? 현대기아가 다른 건 다 잘한다고 해도 이 오토 와이퍼는 정말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본 등급임에도 전동 트렁크는 기본이며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블루링크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을 걸거나 목적지를 미리 보내놓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액정이 있으니까 후방 카메라도 같이 들어와 줍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 단점입니다. 계기판이 일반 계기판입니다. 옛날에는 이 가운데 컬러 액정만 들어와도 최신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바늘 계기판만 달려있어도 구형 느낌이 날 수밖에 없네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룸미러의 디밍 기능은 오토가 아닙니다. 뒷차가 하이빔 켜고 오면 룸미러 아래 밀어서 수동으로 디밍 해줘야 되고요. 패들 시프트가 있기는 한데 하이브리드에 최적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전기차처럼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차 타시면서 이거를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터치 업다운이 되는 창문은 오직 운전석 뿐입니다. 나머지 좌석들은 창문을 올리려면 당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익스클루시브에서 추가 가능한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현대 스마트 센스는 35만원이고요. 여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들어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도 깡통부터 추가가 가능하죠. 가격은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써놨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60만원인데요. 깡통부터 이게 된다는 게 좀 대단하죠. 45만원짜리 시트 플러스 1을 넣으면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전동 시트로 바뀌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따라 들어와 줍니다. 대신 익스클루시브에서 추가가 안 되는 옵션은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달고 싶으면 프레스티지 가셔야 되고요. 뒷좌석 아이들을 위한 도어 커튼,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역시 프레스티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ECM 룸미러,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거 넣고 싶다면 프레스티지 올라가셔야 되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나 12.3인치 LCD 계기판 넣고 싶으면 프레스티지 간 다음에
195만원 더 주고 파킹 어시스트 1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두 옵션은 좀 비싸긴 하네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3,760만원이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은 익스클루시브에 현대 스마트 센스 3 넣고 시트 플러스 넣은 다음 87만원어치의 프레스티지 전용 옵션이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현대 스마트 센스에 해당하는 옵션들은 좀 더 고도화되어 자전거 탑승자와 교차로 대항차까지 방어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앞차와의 거리를 알아서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맞춰 속도를 낮추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있습니다. 시트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옵션들은 운전석 전동 시트와 동승석 전동 시트가 있고요. 조수석을 운전자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가 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7만원어치의 프레스티지 특화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빛을 모아 쏴주는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고요. 전방의 방향 지시 등과 후방의 브레이크 등도 LED로 바뀝니다. 천장에 추가 수납 박스를 올리실 분들에게 필수인 루프렉도 추가되고, 천장의 재질도 니트 재질로 바뀌는데 일반 천장재에 비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아이를 태우신다면 꼭 있어야 할 수동식 도어 커튼은 오직 프레스티지와야 적용되죠. 스마트키 열림 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창문이 내려가는 리모트 윈도우 기능도 추가됩니다. 열림을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내려가고요. 닫힘을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전에는 운전석만 됐지만 이제는 조수석과 뒷좌석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뒷차의 하이빔에 맞춰 알아서 디밍해주는 ECM 룸미러가 같이 적용되네요. 이만큼이 87만원어치의 옵션 구성인데 저는 가격 대비 꽤 구성이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럼 프레스티지에서 추가 가능한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파노라마 썬루프는 110만원인데요. 익스클루시브에선 120만원이었지만 프레스티지에선 루프렉이 기본 적용되어서인지 10만원 깎은 110만원으로 가격이 바뀌었습니다.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는 195만원인데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12.3인치 LCD 계기판,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트 플러스 2는 25만원으로 운전석 전동식 쿠션 익스텐션, 운전석 4웨이 럼버 서포트,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디자인 플러스 4는 110만원으로 19인치 휠과 천연 가죽 시트, 스위드 내장재, 앰비언트 무드램프, 그리고 이 외에도 메탈 페달과 다양한 컬러의 시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레스티지에서 추가 불가능한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전자석 이중접합 차음 유리입니다. 이거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바로 눈물을 머금고 프레스티지 초이스로 올라가야 합니다. 프레스티지 초이스입니다. 3,949만원이고요. 이 프레스티지 초이스 등급은 프레스티지에서 시트 플러스 2 넣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플래티넘 3 넣은 다음 파킹 어시스트의 일부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조합인데요. 이렇게 보니 프레스티지 초이스가 오히려 만원 더 싸게 파는 격입니다. 일단 시트 플러스 2에선 허리 지지대 조절을 4단계로 할 수 있는 럼버 서포트와 방석의 길이를 연장하여 허벅지를 편안하게 해주는 전동식 쿠션 익스텐션이 들어옵니다. 이건 정말 강추하는 옵션인데요. 허벅지를 받쳐주는 게 장시간 운전 시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으로 부부간 번갈아가며 운전하기 좋아졌고, 이 기능이 들어오면서 이지 액세스도 같이 되기 때문에 차에서 타고 내리기 편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옵션인데요. 이거 있으면 계기판과 냅이 자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운전하면 되니까 운전 시 눈의 피로도가 확 줄어들죠. 플래티넘 3에 해당하는 옵션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자동차 키로 쓸 수 있는 디지털 키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220V 인버터가 들어오는데, 이거 아이오닉 5 같은 전기차처럼 캠핑 장비를 마구 돌릴 수 있는 그런 고용량의 220V는 아닙니다. 그냥 노트북 정도 충전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의 일부분으로 딸려온 옵션은 드디어 12.3인치의 컬러 LCD 계기판이 들어옵니다. 바늘 계기판에 비해 확실히 이쁘긴 하죠. 그 외에도 퍼들 램프와 블랙 유광 필러 가니쉬가 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초이스의 핵심 옵션은 바로 이 1열, 2열 도어 유리가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바뀐다는 겁니다. 정숙한 실내를 만드는데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솔직히 업체한테 뒤통수 맞아서 백날 문 뜯어가지고 방음제 떡칠하고 하체에 방청 작업하는 것보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 제대로 전자석에 둘러진 차가 훨씬 더 조용합니다. 정숙한 실내를 원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프레스티지 초이스로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프레스티지 초이스에서 추가 가능한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파노라마 썬루프 110만원에 추가 가능하고,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2는 135만원인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들어옵니다. 10개 스피커에 크렐 오디오는 65만원이고요. 디자인 플러스 4도 여전히 110만원으로 휠과 내장재, 앰비언트 무드 램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레스티지 초이스에서 추가할 수 없는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과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 리얼 알루미늄 가니쉬, 퀼팅 나파 가죽 시트 등 진또배기 고급 내장재들은 프레스티지 초이스에선 추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캘리그래피를 한번 볼까요? 캘리그래피는 4,284만원으로 프레스티지 초이스에서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일부, 디자인 플러스 4, 그리고 캘리그래피만의 전용 옵션 155만원어치가 추가되어 있는 옵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킹 어시스트 일부에 해당하는 옵션은 주차 시 차량을 위에서 보며 주차할 수 있게 해주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차선 변경 시 후측방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후측방 모니터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이 디자인 플러스 4와 캘리그래피의 전용 옵션들인데요. 일단 외장의 많은 부분들이 일반 산타페와는 확실히 달라 보이도록 바뀌고요. 창문을 두르는 몰딩도 반무광으로 바뀝니다. 휠도 꽤 공격적으로 생긴 19인치가 되고요. 크래시 패드나 도어 트림 콘솔에 인조 가죽이 덮이니 고급감도 많이 올라갑니다. 천장에 스웨이드가 덮이는데 이거 꽤 고급스럽습니다. 저의 아이오닉 5는 친환경이라고 이런 거 절대 안 넣어주던데 산타페는 직접 가서 보니까 이거 진짜 부럽더라고요. 스티어링 휠은 반펀칭이 적용되어 있는데 확실히 덜 미끄러지는 느낌이라 꽤 스포티하고요. 도어 스텝은 메탈 스코프가 덮이고 브레이크 악셀 페달도 메탈로 바뀝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 들어오니 야간에 뽀대 나겠죠. 또한 실내 곳곳에 알루미늄 실버 코팅을 해대니까 확실히 고급감이 다르긴 합니다. 천연 가죽과는 재질감에서 차이가 나는 퀼팅 나파 가죽 시트는 블랙과 라이트 그레이, 카멜 컬러 세 가지 중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 가죽인 라이트 그레이가 제일 이쁘긴 한데 하얀색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적어도 카멜까지는 꼭 고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가죽 컬러 하나만으로도 실내 고급감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자, 그럼 캘리그래피에서 추가 가능한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파노라마 선루프 여전히 110만원에 추가 가능하고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3는 60만원인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됩니다. 이거는 거주하시는 주차장이 좌우폭이 좁으시면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런 거 아니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10개 스피커의 크렐 오디오는 65만원이네요. 산타페 캘리그래피가 아쉬운 점이라면 아무래도 옛날 차인지라 내비게이션이 좀 작습니다. 아반떼와 같은 10.25인치죠. 물론 동급의 소렌토도 10.25인치긴 한데 스포티지가 12.3인치인 거 보다 보면 이 산타페 내비게이션은 너무 작아 보이긴 해요. 그리고 스피커, 소렌토의 크렐 오디오도 65만원으로 산타페의 가격은 같은데 소렌토는 스피커가 2개 더 들어가 있는 12개 스피커의 크렐 오디오입니다. 이거는 산타페가 차별받는 것 같죠. 아무리 끝물이라고는 하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오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옵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